어머니, 제 냉장고에서 손 좀 떼주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냉장고에서 손 좀 떼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제가 사지 않은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요리를 못하잖니. 내가 해주는 거지. 하지만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반찬에는 사랑이 아니라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 10년 차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시고 손수 김치를 담그시고 제사상도 완벽하게 차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박 여사 참 대단하시다.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시고. 하지만 저만 알았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집착을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신혼이라 요리가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해볼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해? 민준이가 맨날 배고프다고 하던데?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시어머니는 열쇠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연락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는 반찬은 날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작고 나물은 쓴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건데 먹어야지. 왜 불평이야?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져온 된장찌개를 먹고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한 거 아니야? 소화제 먹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체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만류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실 거야. 그냥 참아. 저는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제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내 며느리 챙기는데 왜? 출산 후 한 달 저는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도 갈라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의사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게요. 내가 뭘 안다고? 산모는 조리를 잘해야 해. 내가 해줄게. 시어머니는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늘 시어머니의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우리 집 열쇠를 돌려받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지금 미친 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어.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혼자 우리 삼형제 키우셨어. 그런데 고작 반찬 좀 해주신다고 뭐가 문제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지민이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자 또 새로운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반찬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오셨을까? 저는 밤새 깨어 있었는데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열쇠를 복사했다는 것을요. 딸 지민이가 돌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는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유식은 입도 대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지민이는 잘 먹었습니다. 봐라, 네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애가 안 먹는 거야. 시어머니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는 제가 키울게요. 너네도 제대로 못 키워. 내가 데려가서 키울까?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도 그러던데. 내가 애 키우기 힘들어 한다고.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어? 무슨 말? 내가 지민이 키우기 힘들어 한다고.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는데.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 당신이 분명히 뭔가 말했을 거야. 야, 왜 이래?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왜 싫어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지민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애가 아파 보여서 그랬지. 뭐가 문제야? 제가 엄마예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애가 아픈데도 모르잖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제가 악역이 되니까요. 병원 진단서를 보니 지민이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유식을 잘못 만든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왜 지민이가 영양실조일까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민이 이유식 통을 열어봤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유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식을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가 달린 것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민이 이유식을 지키려고요. 뭐? 내가 손녀 이유식을 뭘 어떻게 했다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뜯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내 방식? 내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준아, 내 와이프 좀 봐. 나를 도둑 취급해.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왜 이래?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내 딸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도와주시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편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도 상처받았어. 10년 동안 계속. 넌 참아야지. 며느리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나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은데요? 무슨 물질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량의 독성 물질입니다. 식물성 독소 같은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 누가? 왜? 그 순간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친손녀를 독살하려 할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냉장고, 찬장, 서랍,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나물 반찬 안에서 이상한 것을요. 그것은 동미나리였습니다. 겉보기엔 미나리와 비슷하지만 먹으면 독이 되는 식물이었습니다. 소량이면 배탈 정도지만 계속 먹으면 간과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그 나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증거로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주신 나물 반찬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그냥 미나리인데 왜? 동미나리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 지민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독성 물질 때문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먹고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내가 잘못 보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한테 말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의로 독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시어머니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고의로 우리한테 독을 먹이고 있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야? 진짜야. 지민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어머니가 준 반찬 때문이야.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정신과 상담 받아봐.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멀쩡해. 믿어줘. 못 믿어. 엄마를 그렇게 의심하는 당신을 못 믿어. 남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엄마가 독을 먹였다고. 저는 남편의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은 밀쳤습니다. 엄마, 지훈이 정신과 상담받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저를 강제로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생님, 와이프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요. 독을 먹인다고요. 의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저는 냉동실에 보관한 독미나리를 말했습니다. 그걸 감정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냉동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독미나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냉동실에 있던 비닐봉지 어디 갔어? 아, 그거 엄마가 오셔서 버리셨어. 상한 음식이라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당연하지. 엄마한테 알려드려야지. 저는 남편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믿어줄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상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 당신이 예민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너무 슬프구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우리한테 독을 먹이세요? 독? 내가 언제? 증거를 없애셨잖아요. 무슨 증거? 그냥 상한 음식을 버렸을 뿐인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야말로 정신 차려. 산후 우울증 치료받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애를 제대로 못 돌봐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약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 여사 며느리래. 어머, 정신과 다니는 사람? 쯧쯧, 불쌍하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신병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못 살겠어. 이사 가자. 왜? 여기 좋잖아.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럼 당신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되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어머니가 이상한 거야. 또 시작이네. 당신 엄마한테 집착하는 것 좀 그만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고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친척들은 저를 동정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며? 많이 힘들겠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산모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 시어머니는 제 입에 음식을 강제로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싫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 버릇없는 년이. 친척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정신이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박 여사, 힘내세요. 며느리 잘못 만나셨네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렇게 대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도 상처받았어. 남편은 저를 밀쳤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 정신과 제대로 다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딸 지민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 집 절대 돌아가지 마. 여기서 살아.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훈아, 집으로 가자. 싫어. 나는 못 살겠어.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하셔. 돌아가자. 저는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사과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민준아,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 여기서 살게 해줘. 어머님, 지훈이는 제 아내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결국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결혼 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꿈을 꾸고 사랑을 했습니다. 민준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변호사나 의사랑 결혼해야 하는데 왜 하필 쇼핑몰 하는 애를? 하지만 민준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엄마, 저는 지훈이가 좋아요. 그때는 민준이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준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지훈아, 이혼해. 그 집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민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정신병이 있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해요? 그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 저는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거실에, 지민이 방에, 모든 곳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제가 만든 이유식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하얀 가루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배탈 정도는 나겠지. 쯧쯧. 며느리가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고 해야겠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독을 타고 지민이 약을 바꿔치기 하고 남편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는 것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 남편도 공범일까요? 영상을 보니 남편은 모르는 것 같네요. 하지만 방조한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양육권도 100%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민이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저녁 시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버릇없었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 며느리가 이래야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먹게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진찰 후 말했습니다. 식중독 같은데 이상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가 드신 음식은 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저는 냉장고에서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반찬을 검사해 주세요. 독이 들어있을 거예요. 경찰은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미나리와 미량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시어머니요. 경찰은 시어머니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독을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박정숙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며느리를 사랑해. 이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 응.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나를 믿지 않았잖아. 지훈아, 미안해. 이제 늦었어. 나는 이혼할 거야.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이제 끝이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독극물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까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며느리와 손녀에게 독극물을 먹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모두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잘 지내세요. 저는 딸 지민이를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지민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더 이상 독을 먹지 않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사귀었어. 지민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민아, 사랑해.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확장했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해요. 선생님, 나는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은 매우 교묘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감옥에 가셨어?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하셔서.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어? 응. 지민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전 남편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지민이 보고 싶어서 왔어. 저는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이는 아빠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준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민준 씨, 지민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고마워, 지훈아. 민준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줬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용감해요.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2년 후 저는 재혼했습니다. 지민이도 새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나도 지민아. 저는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직원에게 맡기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인생과 딱 맞는 이름이죠. 지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우와, 우리 지민이 최고다. 새 남편 재훈은 지민이를 친딸처럼 아껴줍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시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해.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지민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혼자 새 아들을 키우며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집착, 모두 불행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10년을 빼앗아갔으니까요. 며칠 후, 전 남편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출소하셨어. 알아.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셔. 필요 없어. 지훈아, 제발. 민준 씨,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과거는 잊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민준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도 힘든 일 겪으셨어요? 이 카페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그 손님의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과 지민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우와, 우리 지민이 요리도 하네. 지민이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밤이 되어 지민이를 재우고 재훈과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 얘기 들었어? 응. 출소하셨대.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그분도 저도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재훈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해. 당신이 있어서 강해진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지민이와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나도 지민아. 꿈에서 깨어난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맞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의 독입니다.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책을 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내 책을 읽었어. 나는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딸 지민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재훈과 저는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고 제 책은 여러 나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나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제발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저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